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을 끝으로 매국 수작 분야에서 매국에 속하는 인물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매국 수작 분야에서 수작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작이란 일제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말하며 저는 이를 다시 수작과 습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분류의 수작은 귀족 자기를 받은 인물을 뜻하며 습작은 자기를 계승한 인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편의 영상은 수작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이후에 습작에 속하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5등작이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등작은 계급에 따라 귀족을 5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계급이 높은 순서대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서입니다. 대한제국이 개창된 이후 황제국 체제에 맞춰 계급에 따라 귀족을 나누는 이 5등작을 부활시켰으나 실제로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제에게 주권을 뺏긴 후 일본 정부는 황실 혈족들을 이왕가로 격화시켜 왕공족이라 칭하고 자신들에게 협력하는 인물들에게 자기를 내려주며 통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기를 받은 조선 귀족들이 친일인명사전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5자기 중에서 후작자기를 받은 6명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제로부터 공작자기를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후작자기를 받은 인물은 총 7명이지만 박용효는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국의회 분야에 속해 있으므로 추후 제국의회 분야를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작자기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윤태경입니다. 1876년 1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순종의 두 번째 비인 순정황후의 친부로서 왕실 외척으로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1908년 2월 유림계를 회유하기 위해 통감 이토히로부미가 후원해 조직한 대동학회의 회원을 지냈으며 같은 해 10월 일본 적십자사 특별사원을, 11월에는 일제가 전국의 산림 측량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을 맡았습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 귀족령에 따라 후작자기를 받았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50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자기를 받은 조선 귀족들이 천황의 성운에 감up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선 귀족회의 후작 이사를 맡았습니다. 1912년 8월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1월 조선 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5월에는 특별유공회원으로 250원을 기부했습니다. 1915년 10월에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로부터 유공장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직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습니다. 1917년 6월 순종이 천황부부 아련을 위해 일본에 갈 때 배종한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친일불교 단체인 불교 옹호회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1920년 7월에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늘어난 빚 때문에 장남 윤홍섭과 함께 베이징으로 도피했고 각종 채무관계로 빚 독촉 소송 사태가 벌어졌는데 1926년 당시 확인된 채무가 350여만원 이상의 채권자만 120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도피해 있던 1924년 4월 내선 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표방하던 친일단체 동민회의 고문에 추대되었고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35년 10월 23일 베이징에서 늑막염으로 사망했고 그의 자기는 차남 윤희섭이 이어받습니다. 후작자기를 받은 두 번째 인물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이미 매국 분야의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모두의 이름을 올렸고 그 공로로 2010년 10월 7일 백작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친일 행적으로 1920년 12월 후작으로 특별 승작합니다. 이에 이완용은 매일신보 1920년 12월 29일자에 오악한 성지의 감읍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합니다. 천황의 성은에 감격했으며 조선과 일본 민족이 하나된 대일본 제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침을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완용의 다른 친일 행적은 본 시리즈 을사오적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물은 이재각입니다. 1874년 2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왕실 종친인 그는 1892년 과거에 합격해 여러 관직을 거칩니다. 그러던 1905년 3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축하 외교사절인 특파대사로 임명되어 일본을 다녀왔고 이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우길 동화 대수장을 받습니다. 또한 1908년 10월 일본 적십자사 특별회원회 그리고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에 위촉되었습니다. 합병 직후 후작자기를 받았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선 총독부가 비용 전액을 후원하여 일본 천황에게 사안의 뜻을 표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 귀족 일본 관광단의 일행으로 참여했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16만 8천원을 받았고 같은 해 2월 일본 육군소장의 예우를 받습니다. 또한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5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 유공회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한 후 처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은 그는 1935년 5월 11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기는 서자 이덕용이 이어받게 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이재완입니다. 그는 1855년 12월 5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흥선대원군의 둘째 형인 흥완군 이정흥의 양자가 되어 고종과 사촌관계가 됩니다. 1875년 4월 과거에 합격하여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1903년 3월 경의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밀명을 받은 일본 공사관 소속 무관 노즈 시즈다케와 경의철도 부설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고 고종에게 초안을 제출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추천으로 대한철도회사 사장에 임명되었고 영남 지역의 철도 지선 역시 일본이 부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넘겼습니다. 1904년 9월에는 한일 양국인의 친목과 융화를 도모하여 반일 정서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대동구락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1905년 12월 러일전쟁 승전 축하와 을사늑약 체결을 위해 이토히로 부미가 특명정권대사로 방문한 것에 답례하기 위해 보빙대사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1906년 1월 이러한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혼일등 우길동화 대수장을 받습니다. 또한 1908년 2월 대동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같은 해 10월 일본 적십자사가 주는 특별사원장을 받았으며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에 위촉되었습니다. 합병 후인 1910년 10월
조선 귀족령에 따라 후작자기를 받았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33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1년 2월에는 일본 육군 중장의 예우를 받았고 그해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습니다. 또한 1915년 9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 협찬회에 특별 유공회원으로 기부했고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습니다. 이후 이재화는 1922년 8월 10일을 사망했고 그의 자귀는 장남 이다룡이 이어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해승입니다. 1890년 6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직계상 왕실 종친과는 멀어진 집안이었지만 조선 후기 왕실 후손이 몇 남지 않아 서로 양자를 드리는 풍조 탓에 왕실 종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합병 직후 조선 귀족령에 따라 후작자기를 받았는데 수작 당시 21세로 수작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후 조선 귀족 일본 관광단의 일행으로 참여해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 연회에 초대받아 천황을 아련하고 직접 자기를 준 데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16만 8천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5년 8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선협찬회 유공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부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에서 특별사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1925년 4월 조선귀족회 이사에 선출되어 활동했고 1940년 8월부터는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고 이후 1939년 7월부터 전시동원 선전을 위한 친일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평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를 연합하여 총후봉공을 위한 정신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유도연합회에 참여해 선출되었습니다. 1940년 10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한 뒤에도 계속 평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1942년 1월 조선귀족회 임시총회에서 일본 육군과 해군에 각각 1만원씩 헌금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총독 미나미지로를 방문해 대동아 전쟁의 선전에 매우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세하나마 우리 귀족의 총의를 헌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2만원을 헌납했습니다. 또한 진병제가 실시되자 1943년 8월 진병제 실시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징병령 실시 감사회를 결성하고 지원병 기념 헌금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랬던 이해승은 해방 이후인 1949년 2월 반민특위 경기도 사무분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반민특위가 와해되어 풀려났고 이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해창입니다. 1865년 11월 15일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으며 1889년 12월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오릅니다. 그는 1908년 10월 일본 적십자사 총회에서 특별사원에 위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합병 직후 후작자기를 받았고 이후 조선귀족 일본 관광단의 일행으로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 연회에 초대받아 참석합니다. 1911년 1월에는 은사공채 16만 8천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5년 7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의 경선협찬회 유공회원으로 기부했으며 11월에는 다이소 천왕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28년 11월 쇼와 천왕 즉위기념 대례장을 받았고 1939년 11월 친일단체인 조선유도연합회에 참여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 2일 이해창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일제로부터 후작자계를 받은 6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윤태경, 이완용, 이재각, 이재완, 이해승, 이해창. 일제로부터 직접 자계를 받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계를 받은 인물들 중 극소수지만 이를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들은 사전 편찬 과정을 통해 이미 수록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자신들의 안위와 영예를 위해 행동한 결과로 받았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자기가 역사에 오명을 남긴 낙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